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된 내용인데 네이버 카카오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3%대, 2%대 하락했는데 하락 이유는 오늘 장 전에 올리는 매일 올리고 있는데요. 아침 10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랠리에 특히 언택수의 주들이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러한 수급은 이어지고 있는 거 다 아실 테고요. 지금 자료 보시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의미해주고 정말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증권, 은행, 보험 케이크로 해놨죠. 그쵸? 나눠먹기 식으로.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토스 은행에도 카카오, 네이버, 토스 그리고 보험 네이버, 카카오, 토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지난달 6월에 첫 금융상품인 네이버 통장을 출시했고 보험 전문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결제 페이에서 시작해서 은행, 증권에 이어서 보험까지 와우. 근데 이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나 토스 등 다른 빅테크 기업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보이려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융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금융권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여기 아래 자료를 보시면 금융사들이 역차별 아니냐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여기 구분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은 금융사들은 금융정보 내주고 받는 정보는 우리는 없다.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쪽 부분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날카로워져 있죠. 이게 다음 달부터 시작되거든요. 알짜배기 정보를 빅테크에 내줘야 하는 반면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검색이나 쇼핑 등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행사 최고 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보이스피싱 등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그렇죠. 연간 지급 결제 관련 사고 금액과 증가율 추이입니다. 빨강색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인데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차고 송금 반환 청구 금액도 크진 않지만 증가하는 듯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증가율이 2018년에는 2017년 대비해서 무려 41.5%가 피해 금액이 증가했고 2019년 작년에는 전년 2018년 대비해서 45.3%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다? 지금요? 피해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핸드폰에 바로 실시간으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네.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실시간 이체가 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조금만 방심한 틈이 생기면 보이스 피싱 등이 접근하면 이게 금융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토스 등 일부 지급결제 회사의 금융사고 발생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우려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죠. 이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가 이제는 편리성 중심에서 안전에도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달 중에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대 100만원 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등 건전성 규제를 두고 또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규제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주된 내용인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의 플랫폼 또 핀테크 회사 역시 은행과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될 텐데 부담이 전혀 없기보다는 잡음과 노이즈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누구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내년 얘기잖아. 뭘 벌써부터 걱정해. 주가 잘 가고 있잖아. 많이 오른 다음에 문제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큰 그림에서는 하반기 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이제는 비대면 채널의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그림은 그래요. 그렇죠? 개정 추진하고 법적 근거 마련하면 비대면 채널은 그 성장성은 한층 커 나가겠죠. 가속화되겠고. 그래서 이런 큰 그림 하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와 같은 자신감에 찬 인터뷰를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정기가 마련될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와 금융상품 투자를 두 개의 축으로 삼아 5년 뒤에는 카카오페이 하나면 대출, 보험 등 모든 금융생활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에 투자해서 묻고 더블로 가 라는 투자 방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향후 이쪽 분야가 워낙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는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잠깐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급 보면은 지금 네이버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3% 외국인은 지금 연일 매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8, 9, 10, 11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오늘 매도가 좀 규모가 좀 컸다는 거. 연기금도 3일째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외국인이 4일째, 기관이 6거래일째, 사모펀드도 6거래일째, 투시는 8, 9, 10, 11, 12, 13, 14, 15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등 또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